your bro is not enough. 안녕하세요. BMW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차량 출고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M135i X드라이브 차량입니다. 지금 출고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해서 이제 번호판 장착하고 차량만 이제 밖으로 이제 보내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차량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희 전시장에 차량을 보관하는 곳이 두 개 층이 있는데, 여기는 서비스 센터 차량들이랑 이제 신차를 좀 같이 보관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좀 사고 수리하는 차량과 신차들이 좀 같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출고할 M135i X드라이브 차량입니다. M135i X드라이브 차량의 경우 2000cc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출력 306마력에 45.9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사륜구동 X드라이브 시스템이 접목이 돼서 굉장히 빠른 제로백 수치를 보여줍니다. 무려 4.7초의 제로백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현대에서 만든 고성능 아반떼 N 차량이 제로백이 5초대인 것을 감안하면 135i의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의 다른 디자인들은 일반 1시리즈 모델과 비슷한데요. M135i만의 디자인적 특징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BMW에는 오리지널 고성능 퓨어 M 모델과 그리고 일반 모델, 그리고 일반 모델과 퓨어 M 모델의 사이를 잇는 MPA 모델, 즉 이제 M 퍼포먼스 오토모빌 차량이 있는데요. M 퍼포먼스 모델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세림 그레이 컬러의 더블 키드니 그릴과 범퍼 가니쉬의 포인트로 마찬가지로 세림 그레이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휠 또한 세림 그레이 컬러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디자인의 더블 스포크 M 퍼포먼스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모델답게 안쪽으로 M 브레이크 캘리퍼가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캡 또한 세림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가 좀 가미된 모습이고요. 후면부에는 X드라이브 레터링과 M135i 레터링이 마찬가지로 세림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BMW 차량들 중에 이런 세림 그레이 컬러로 장식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M135i X드라이브는 4300mm의 컴팩트한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웬만한 BMW 차량들은 다 이러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넓은 실내 공간과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M135i X드라이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은 후면부인데요. BMW 고유의 디자인 요소인 L자 형상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다른 홀수 모델들과 다르게 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날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범퍼 하단에 이런 에어브리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M 모델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장식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구매를 해주시는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색상은 스톤베이 메탈릭 컬러인데요. 이번 M135i 고성능 차량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135i X드라이브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120i N스포츠 차량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F40 1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2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제가 F20 1시리즈 탈 때 너무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2열 공간이었거든요. 보시면 우선은 다코타 천연 가죽에 마그마 레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인데, 보시면 어때 보이나요? 기존의 1시리즈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사실 사람 타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짐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 레그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운전할 때 좀 편한 자세로 이미 1열을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시리즈에 준하는 레그룸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BMW 같은 경우는 2열에 시트에 엉덩이가 닿는 방석 부분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타 브랜드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앉았을 때의 착좌감은 훨씬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것보다 전동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F201 시리즈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편의 옵션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대거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운전석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BMW 오너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죠. 135i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1 시리즈는 다른 BMW 차량들과 다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인테리어 트림 자체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오면 이쪽 부분은 또 이렇게 매립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 트림 안쪽에서 자취 발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 트림은 이 센터 페시아와 도어 트림 앞뒤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차량에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컬러는 뭐 아쉽긴 하지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보라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그리고 오렌지 컬러, 청동색 이렇게 총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번 135i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F40 1 시리즈에서 굉장히 제가 장점으로 뽑는 것들은 보통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옵션에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G바디 모델들부터는 굉장히 편의 사양이 좋아졌어요. 특히 1 시리즈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풀 LCD 액정 계기판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고 중앙에 보시면 미니맵이 표시가 되죠. 이런 굉장히 좀 약간 최첨단 이미지를 좀 풍기는 그런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풀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터치가 안 되는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터치 감도가 일반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터치 감도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저는 단언컨대 이 UI 시스템, 이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독일 3사 중엔 정말 BMW가 가장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쓰기 편하다, 직관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출고해드리는 이 고객님 차량에는 21년식 P2-1 모델로 유일하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니라 반자율 주행 기능에서 조향 보조 기능만 하나 빠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모드입니다. 당연하지만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는 저는 좀 불만이긴 하지만 다이얼식이 아니라 버튼식으로 온도랑 람 색이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좌우에 열선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BMW가 통풍 시트에 조금 돈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단에 기어 노브 부분을 보시면 다른 BMW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전자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엔진 시동 버튼이 아래로 내려왔고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모드 버튼도 기어 노브 옆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1 시리즈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홀드 옵션 2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특히 이 오토홀드 옵션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잠깐 신호대기 하거나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급 차량들에만 주로 적용되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고객님 차량은 옵션 삭제가 되기 이전 모델이어서 여기 컵홀더 앞쪽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기와 그리고 디지털 카드키 많이 쓰지는 않지만 디지털 카드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 사각 포트 하나랑 시거체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는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물론 순정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사실 고객님들께서 많이 쓰시진 않습니다. 급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이어서 핸드폰 배터리 0%에서 가득 차는데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안에는 그래도 꽤 BMW 치고는 꽤 넓은 수납 공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 C타입의 포트가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썬루프 조작부 그리고 개인 독서등이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등
그리고 비상시에 누르는 이머전시 콜 버튼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요게 요 버튼이 진짜 버튼이에요. 요거는 누르면 그냥 커버입니다. 이머전시 콜 기능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GPS로 BMW 코리아에서 이 차량 위치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급 상황에 따라 119나 아니면 경찰을 고객님 차량 위치로 출동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거는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나면 누르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혹은 요즘에 뭐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도로 위에서 뭐 보복운전이다 뭐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상황에 걸맞는 도움을 드릴 겁니다. 본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전륜구동 차량답게 엔진이 가로 배치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4기통 M 퍼포먼스 모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135i가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그 운전의 재미 뭐 이런 부분에서 BMW답지 않다 뭐 이런 반응이 초반에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직접 타보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저조차도 이 135i가 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 물론 사륜이긴 하지만 전륜 플랫폼 기반의 사륜구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가 펀드라이빙이 사실 BMW의 기존 후륜구동 같은 느낌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후륜구동과 같은 느낌은 나지 않죠. 엄연히 전륜 플랫폼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직접 운행을 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이 해치백이잖아요. 이 차체를 네모로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바퀴가 각 꼭지점 거의 끝에 네 바퀴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 급격한 코너링이나 이런 그 와인딩을 할 때도 굉장히 민첩하고 즉각적인 핸들림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뒷부분이 이렇게 길게 더 빠지는 M235i 차량보다는 저는 이 135i 차량이 이 펀드라이빙에는 훨씬 더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차량을 구매해 주신 이번 고객님께서도 원래 처음에는 235i 차량을 보셨는데 제가 135i 차량을 굉장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이제 출고 준비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번호판 장착하고 차량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고하러 출발해 볼까요?